주도주는 10% 빠졌다가 다시 10% 이상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근데 비주도주는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데 올라올 때 남들보다 늦게 옵니다. 왜? 사람들이 조금만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떤 큰 조정이 왔을 때 내가 포트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항상 같습니다. 항상 원래 셌던 거를 조금 더 다시 더 많이 사고 원래 약했던 거를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의 하창봉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요즘 장 어렵죠? 예, 주가지수를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주식을 잠깐 안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가지수는 보니까 좋은데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6월달, 6월달 지나면서 상당히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근 시장 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코스피 9,000포인트, 1만 포인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코스닥 1,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노멀하게 나오는 게 주가 지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 시장이 1만 포인트를 갔다 그러면은 이례적으로 종목들이 지수를 곧 뭐냐면 종목이 구성이 돼서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성장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6월 달의 증시는 과거 5월과는 좀 틀리게 주가 지수를 형성하는 한 4-5개 정도 종목 위주로만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야 지수만 올라갔지 내 종목은 계속 땅굴을 파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6월 달 중순까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 코스피가 대략 8,500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월 달은 지난 5월 대비해서 소폭 강보합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925포인트가 올해 2026년도 출발 취소된데 지금 영상을 함께한 이 시간에는 900포인트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시장은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고 코스피만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 배 이상 올랐고 6월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웃긴 거는 뭐냐 하면 주중을 놓고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6월에는 2번이나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갑자기 마이너스 8% 이상 걸려서 서킷 브레이크 정확히는 1단계가 걸린 거죠. 원래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1단계까지가 걸렸는데 그런 흐름 자체가 이제 자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잘 고공행진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느새 한번 빠질 때는 가차없이 그 시가총액 2,000조짜리가 가차없이 두 자리 수장 빠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어찌 보게 되면은 ETF라든지 극단적 쏠림이 만들어낸 높은 변동성 장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제가 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새 글로벌 국가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놓고 보거나 이 1분기, 2분기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만약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니면 일본 니케이 또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 기타 나스닥 지수 이런 종목들의 구성비를 조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철저하게 반도체 위주로만 재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위주로 재편된 그 종목들의 주가 상승 탄력성이 거의 과거 다른 종목, 다른 종목이 만약에 50% 하락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2배가 아니라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로는 무려 8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약간 아까 처음에 봤던 질문인데 지수는 견조한데 코스피 기준으로 다만 종목 속에 숨어있는 지수를 구성하지 않는 일부,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회피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90% 이상은 이게 지금 체감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는 정확히 냉정하게 말하면 4,000포인트 전후, 코스닥은 800포인트 전후의 시세가 형성되는 극과 극의 양극화 정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 2026년도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가 크게 조정을 받고 반등했고 고점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단기 조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세가 바뀌는 신호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중간에 실제적으로 반도체 피크론이라든지 추종론은 많이 나왔습니다. 실내로 조금만 당겨보면은 한 올해 2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기업들이죠. 이제 클라우드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인프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같은 AI 기업 내에서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찍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용역을 받는,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나 챗 GPT나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기엔 엔스로픽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래도 돈을 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 업체라든지 기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잘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그네들이 뭐 캐펙스 투자를 좀 한다 그러더라. 지원한다 그러더라. 캐펙스 투자라는 게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게 되면 제조업 기준으로는 정설이잖아요. 공장을 짓는다든지 확장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AI가 트렌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 뭐 전 세계인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어떤 기업이 뭐 미국의 아주 큰 메이저 기업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또는 구글이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도 엔비디아지만은 가장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도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라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야 이거 AI가 트렌드는 맞긴 맞는데 AI를 가지고 아직은 기업들이 수익성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고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또 그 수익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AI를 구동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조업 기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이거 이러다가 저 기업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돈이 없어서 이제 우리들 반도체 사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계속 좀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게 조정인지 추세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실적들이 사실 꺾이지 않는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면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3개월마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인데 마침 지금 오늘 제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회사 마이크론이 이거는 뭐 4배 이상이 높은 매출을 좀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흐름 자체를 조금 잡아줬습니다.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또 이 제조업 관련돼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관점에서 7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참고로 7월 7일 정도에 삼성전자의 2분기 추정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7월 25일 전후에 하이닉스의 2분기 추정치가 예정되어 있는데 워낙 마이크론의 그 첫 테이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기대감은 또 7월달 넘어갔을 때 삼성의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풍부해서 일단은 추세 관점에서는 AI 반도체 가격 상승세, 그러니까 AI 반도체 제조사들의 실적 랠리는 계속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중론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떤 섹터와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영상과 함께 할 때 많이 봤는데요. 한 1분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전체 자산의 한 60%, 50에서 60% 정도 AI 반도체. 그게 이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기타 뭐 소부장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0% 정도를 두세 가지 섹터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도 피지컬 AI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조선 또는 이제 방산, 인프라스트럭처 했는데 요즘 5월달 접어들어서는 제가 거의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이 바뀌었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결이라는 게 확실하게 1분기하고 2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 1억이 있다면 어떤 섹터나 종목이냐? 그러면 그냥 100%가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고.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거냐? 일단은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여전히 25년도 연말 대비해서 8,000포인트면 딱 배가 올랐어요. 지수가. 물론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900포인트 전후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냐? 작년 25년도 연말장의 주가지수 포인트가 920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좀 비중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같은 950이라도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은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중간에 있던 2차전지나 바이오들이 쭉 밀리면서 체질 개선했는데 뭐 딱 숫자만 놓고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쪽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중에서도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6월 한 달 동안 보니까 코스피가 9,000포인트 갔다가 8,00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왔더니 6개 정도 종목은 5%밖에 손실이 안 나더라고요. 그 6개가 전자, 닉스, 스퀘어, 삼성전기,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15에서 20%가 손실이 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6월달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개 종목 안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 6개 종목이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너무 좀 뻔한 답인데 1억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100%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어찌 보게 되면은 이거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냥 관망이나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지만은 1억이란 포트를 주식으로 만약에 다 채운다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과 하이닉스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장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 조정이란 단어의 그 퍼센테이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면 강세장, 약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강세장이라는 건 보통 많은 분들이 강세장이야, 호황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뭔가 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강세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수라 그러나 그 섹터나 종목들이 우리가 말하는 중장기 이동평균선, 월봉이라 볼 수 있는데 월간 기준으로 계속 양봉이란 말은 월 초보다는 지금 월 중간이나 월 말이 주가가 올라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금 짧게 봤을 때 주봉, 한 달이 4개의 주가 있으니까 그럼 4개의 주가 4주 연속 주식이 오르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한 2주 오르다가 2주 쉬기도 하고 일주일 올랐다가 3주 쉬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약간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변동이 많이 커져 있어요. 네, 많이 커져 있고 이 6월 말이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말할 때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이제 펀드나 매니저들이 어떤 분기 말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하는 게 윈도우 드레싱이고 이 윈도우 드레싱과 좀 비슷한 성격이 하나가 리밸런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른 건 윈도우 드레싱은 월말이나 분기 말에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수익률을 시장보다 높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를 붕 띄우는 걸 말합니다. 뭐 일부러 띄우는 건 아니겠죠. 근데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포트를 짜놨는데 그죠? 뭐 요거 A 주식 요만큼, B 주식 요만큼, C 주식 요만큼 이렇게 그네들의 이제 루틴에 따라서 이렇게 펀드를 짜놨는데 몇 개 종목이 팍 올라가 버릴 거예요. 뭐 한국으로 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기,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팍 올라가 버리면은 펀드라는 게 이제 나름대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종목별 비중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되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그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많이 오른 종목을 팔아야 되고 팔자마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을 좀 메꿔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6월달 말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시가총액 기준 놓고 할 때 변동성이 크니까 이 조정의 폭을 제가 정해놓은 방식은 옛날에는 10%였는데 요새는 15%까지 열어둡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라 그러면 9,000포인트에서 10%면은 8,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그런 과정을 조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있으면은 잔파동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그 조정을 보였을 때 가장 관심을 들 종목은 또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수나 주가지수를 아주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을 하락을 시켰다는 거는 시가총액 50% 이상을 차지하는 딱 두 종목이 빠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은 또 같은 말에 되돌이표입니다만은 그 조정을 만든 빌미를 만든 그 친구가 메인으로 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이 됩니다. 한국 주식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때 다시 이제 그때 우리는 그런 게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같이 빠졌을 때는 주도주가 10%가 빠지면 비주도주는 15% 20%가 빠져버립니다. 또 반대로 주도주가 10%가 빠지면 비주도주가 10%가 빠지긴 하는데 더 빠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미리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할 때입니다. 주도주는 10% 빠졌다가 다시 10% 이상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근데 비주도주는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데 올라올 때 남들보다 점층이 늦게 옵니다. 왜? 사람들이 조금만 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떤 큰 조정이 왔을 때 내가 포트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원래 셌던 거를 조금 더 다시 더 많이 사고 원래 약했던 거를 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하려고 보시면 처음엔 좀 하다 보면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종목을 한두 개 하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한 4개, 5개, 10개 정도를 중기적으로 섹터를 운영하시면서 뭐 분기 단위든 또는 뭐 반기 단위든 이렇게 자신만의 리밸런싱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전략을 한번 좀 실행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보겠습니다.